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과연 한국은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일까요? 18세기부터 유럽인들이 호주 대륙에 상륙하면서 문제는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제수들의 유배지가 필요했던 영국은 6만 년 동안 호주에 자리 잡고 살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1788년에는 영국에서 736명의 제수들과 1373명의 이민단을 실은 배 11척이 상륙했습니다. 배에는 사람만 탄 것이 아니었습니다. 호주에 서식하지 않은 동물들도 함께 들어온 것입니다. 토끼가 1788년 처음 호주에 들어왔을 때는 환경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번식력을 자랑하며 지금은 호주 전역에 약 2억 마리의 토끼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번식력뿐만 아니라 식성까지 좋은 토끼들은 토착 식물들을 멸종시키기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초식동물들의 생태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토양의 사막화와 함께 비가 오면 강으로 쓸려간 흙은 수생태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들어와 호주의 야생에서 살아가는 고양이들은 2천만 마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하루에 7,500만 마리의 토착 동물들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호주 환경부는 2015년 야생 고양이를 유해동물로 규정하고 2020년까지 야생 고양이 200만 마리를 살처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TV에서 개고기 먹는 한국인이라며 생방송 중 법규를 날린 프랑스 배우 브리짓 바르도는 이러한 호주 정부의 계획을 동물 학살이라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토끼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천적인 붉은 여우를 방생했지만 오히려 붉은 여우의 숫자만 늘어나서 또 다른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현재 유럽은 한국에 다람쥐가 접수했습니다.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다람쥐는 한국의 유력한 수출품이었습니다. 한국의 다람쥐는 유럽, 미국, 일본 등으로 수출됐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한국의 다람쥐는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등을 점령했습니다. 22곳의 다람쥐 야생 집단 서식지 중 11곳이 프랑스에 위치해 있고 프랑스에만 10만 마리가 넘는 개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다람쥐가 보렐리아 박테리아를 옮기는 진드기의 숙주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미국 가재도 문제되고 있습니다. 하천, 농수로, 저수지 등에서 서식하면서 뛰어난 적응력과 번식력으로 유럽을 점령한 미국 가재는 물고기, 곤충, 수생식물, 심지어는 동물 사체까지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며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가재는 강바닥과 논둑 등에 굴을 파는 습성이 있는데 이는 물을 탁하게 하고 녹조의 원인인 침전물, 영양염류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유럽에 들어온 외래 동식물종이 유럽의 보건과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매년 120억 유로, 우리 돈 약 18조 원에 달한다며 유럽 환경청은 보고서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유럽에서 미국 가재가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면 미국에는 유럽 꽃게가 있습니다. 유럽 꽃게 때문에 미국 상업용 조개류 산업은 연간 약 2천만 달러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2009년 캘리포니아에서는 유럽 꽃게 완전 박멸 작전이 시작됐고 유럽 꽃게는 2009년 12만 5천 마리에서 2013년에는 1만 마리 이하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유럽 꽃게는 90%나 제거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후인 2014년 유럽 꽃게는 약 30만 마리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완전 박멸 작전 시점과 비교해 거의 3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새우, 바닷가재, 게 등 다 자란 갑각류는 어린 갑각류를 먹어치우는 특이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 꽃게 완전 박멸 작전에 의해서 다른 갑각류도 많이 제거되자 어린 갑각류는 포식자가 사라지게 됐고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과학자들은 분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의 보양식 가물치도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2015년 미국 생태계를 위협하는 외래종 12종을 소개하면서 한국과 중국의 원산지인 가물치를 그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이 신문은 뱀대가리로 번역되는 영어식 이름이 보여주듯 무시무시하게 생긴 가물치가 천적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 동부 일대 하천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가물치는 처음엔 관상용으로 들어왔다가 2000년 초반 한 호수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호수에 화학약품까지 살포했지만 가물치의 확산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버지니아주는 가물치 소지에 대한 처벌을 마약류와 같은 수준인 2급 경범죄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미국으로 건너간 가물치는 풍부한 먹이로 인해 한국 가물치보다 덩치가 커져서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가물치가 물 밖에서도 호흡과 이동이 가능한 것은 미국인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있고, 가물치가 강아지나 고양이 등도 잡아먹고 어린 아이를 공격한다는 괴소문까지 퍼질 정도입니다. 심지어는 가물치를 소재로 한 프랑켄피쉬라는 공포 영화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일제는 모피를 얻기 위해서 한국의 족제비를 일본으로 데려가 사육했습니다. 그중 탈출한 족제비들이 일본 자연 속에 스며들어갔고 일본의 산과 들을 장악했습니다. 한국 족제비는 일본 족제비보다 10cm 이상 커서 일본 토종 족제비를 몰아내고 포유류, 갑각류, 물고기, 조류, 양서류 등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생태 교란종으로 지정돼서 포획 허가가 난 상태입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외래종이 일본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수많은 외래종이 들어와 있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다른 나라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는 외래종 퇴치가 한국에서는 다수의 종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황소개구리는 한국의 대표적인 생태 교란종으로 우리에게 친숙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황소개구리가 어느 순간 개체수가 급감했습니다. 미국에서 공포의 대상인 가물치를 포함한 토종 청적들이 황소개구리를 맛보고는 황소개구리를 포식하는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후 개체수 급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세대를 거칠수록 개체 크기가 작아지는 기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황소개구리가 정력에 좋다는 소문에 황소개구리 엑기스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논에서 뉴트리아를 봤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뉴트리아는 마리당 2만원의 현상금까지 달렸고, 그 효과로 개체수를 줄일 수 있었는데 심지어는 5일 만에 153마리를 잡아들인 전설적인 인물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뉴트리아는 사계 좋은 먹잇감이 돼서 뉴트리아는 줄고 오히려 멸종위기 사계 개체수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혐오생물체 중국 꽃매미는 우리 토종 벼룩존벌이 꽃매미를 기절시킨 후 알을 까서 유충의 먹이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꽃매미도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붉은기 거북은 신고하면 공익이 수거해가고, 동물원에서는 독수리와 하이에나의 먹이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에나는 이빨이 튼튼해서 붉은기 거북의 등껍질채로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미국 가재는 요즘 맛이 좋다고 유명세를 타고 있어서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외에도 개체수가 줄고 있거나 몸에 좋은 외래종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